안녕하세요. UCI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롤러볼 강의 4회차로 지난번에 우리가 픽업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픽업 객체를 볼을 움직여서 통과를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 없이 볼 객체가 픽업 객체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과를 하면서 점수를 하나씩 카운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박스 객체를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 시키는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볼을 움직여서 박스를 통과한 그 시점에 이 박스를 비활성화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볼 객체가 이 박스의 객체와 충돌되어지는 지점에서 이 박스 객체를 비활성화시켜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에디터 모드로 가서 게임 객체의 UI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객진 구조 창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거기에서 메뉴에서 UI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나타난 메뉴에서 네 가지의 텍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텍스트라는 게임 객체가 생성이 됐는데 모든 UI 객체는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이 도화지 역할을 하는 객체가 캔버스라는 게임 객체이고요. 이 UI 객체들은 캔버스 객체의 자식 객체로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캔버스의 이름을 UI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시 부분은 지우고요. 텍스트 T자 앞에 가서 카운트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게임 객체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텍스트가 씬 화면에 어디에 나타나 있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요 캔버스의 모서리 또는 중간 그리고 윗부분의 중간, 아랫부분의 중간, 그리고 왼쪽 부분의 중간, 오른쪽 부분 중간으로 이 텍스트 객체의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설정을 하려면 하이라키에서 게임 객체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렉트 트랜스폼에 가서 요 앵커 센터 그 다음에 미들이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앵커 프리셋 창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가 위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텍스트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기가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텍스트 객체의 텍스트 컴포넌트로 가서 폰트 사이즈를 14에서 25 정도로 한번 크기를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가 게임 화면이나 씬 화면에 아까보다는 좀 더 큰 상태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뉴 텍스트에는 점수가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컴포넌트 안에 텍스트 속성에 있는 값이 new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지운 다음에 count라는 거 텍스트와 콜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텍스트에 컬러도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이 텍스트 컴포넌트의 컬러 속성에 가서 컬러를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자, 게임 배경 화면에 맞게끔 컬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글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굵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폰트 스타일을 노멀에서 볼드로 변경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위치를 중간에 맞춰주겠다라고 하면 얼라이먼트 속성에 가서 중간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텍스트의 크기는, 텍스트의 위치는 이 도구바의 이동 도구나 또는 렉트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동 도구 툴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X 또는 Y축을 드래그 해주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텍스트의 값,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또는 렉트 트랜스폼에 가서 포스 X, 포스 Y라는 값을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텍스트의 위치나 텍스트의 색상을 바꿔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테스트하면서 원하는 크기, 그리고 원하는 색상, 원하는 위치를 이 게임 객지에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값들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큐브 객체들이 하나씩 볼을 움직여서 픽업을 했을 때 점수가 일씩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 값이 카운트 콜론 1, 카운트 콜론 2, 카운트 콜론 3이라고 텍스트의 값을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즉, 이 텍스트의 값을 변경시켜 주는 거는 스크립트 컴포넌트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UI가 만들어졌고요. 자, 볼 객체를 움직여서 큐브 또는 이름을 피커라는 게임 객체로 여러분들이 명령을 했을 때 이 게임 객체를 비활성화시키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운로드했던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 안에 이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열어서 보시면 우리가 3회차 강의 때 주석 처리를 했던 주석 처리를 이 코드를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석 처리한 이 코드 부분에 슬래시 2개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드가 if 조건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볼 객체를 움직여서 큐브 또는 박스 이름을 가진 객체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객체들을 충돌을 할 수 있겠죠. 부딪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충돌 객체를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지정한 게임 객체만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그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문에 보면 태그, compare 태그라는 자, 여기 API를 사용을 했는데요. 코드가 피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거예요. 태그가 피크인 객체만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시켜줘라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요 코드를 요 위에 가서 if 문장 바깥 부분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모든 충돌되어지는 객체를 다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우리가 충돌되어지는 객체가 펜스도 있잖아요. 그럼 그 펜스는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 즉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태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태그가 피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객체만 게임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if 문장 안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 부분에는 이 코드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세이브 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S를 주면 저장이 되겠지요. 또는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코드 스크롤 바를 내려보면 우리가 UI를 사용을 했어요. 그 UI 중에 텍스트라는 게임 객체를 사용을 했고요. 그 게임 객체 텍스트에는 카운트 1, 카운트 2, 카운트 3. 자, 이렇게 점수가 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돼. 자, 그런데 이 증가시켜는 주는 조건은 어떤 때 증가시켜줘야 되냐면 이와 같이 게임 객체 중에 피크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 객체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함수를 호출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커서가 가리키는 set count text 앞에 우리가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슬래시 두 개를 지웁니다. 지우면 지금 빨간 줄로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set count text라는 사용자 메소드가 이미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줄, 즉 set count text라는 이 사용자 메소드 또는 함수 전체 줄을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 별표 그리고 85번 줄에 별표 슬래시 자,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자, 85번 줄에도 삭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 카운트 텍스트 점 텍스트 그리고 카운트 안에 또 이쁜 문장 안에 윈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카운트 텍스트라는 변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가보면 우리가 클래스 윗단에 보면 텍스트 카운트 텍스트라는 변수를 우리가 주석 처리를 했던 거 그 부분도 주석 처리를 해제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count라는 변수도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래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minText.txt라는 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텍스트 게임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슬래시 두 개로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S에서 세이브를 합니다. 지금 이 코드는 그냥
연산이 된 거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은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땡땡이라는 문자와 숫자를 문자로 변환을 해서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count 1, 그 다음에 박스 두 번째를 픽업하면 count 2, 세 번째면 count 3, count 4, count 5 이렇게 된다. 코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컨트롤 S 저장을 시켜주시고 창을 최소화시키든지 또는 뭐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지금 볼 게임 객체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카운트 텍스트라는 변수에 논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게임 객체 안에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UI 객체 안에 카운터 텍스트 객체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요 변수에다가 참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큐브 프리팹 객체들의 태그가 피크라는 태그로 여기를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큐브라는 객체를 프리팹 에셋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게임 객체 하이라키나 또 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태그를 프리팹 객체를 열어서 그 객체의 태그만 변경을 시켜주면 게임 객체에 사용한 모든 프리팹 에셋 게임 객체는 동일하게 태그 값이 변경된다, 설정이 된다. 자, 그래서 큐브 객체를 하이라키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인스펙터 창으로 가서 프리팹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오픈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리팹 객체의 원래 데이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태그에 가서 내가 여기 피크나 피커 박스 자 여기 필요한 태그를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dd 태그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얘를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새로운 태그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박스라는 태그를 넣어볼게요. 그럼 박스라는 태그를 지금 이와 같이 넣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큐브 객체를 선택을 하고 태그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코드상에서는 피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태그는 피크를 만들고 그 태그를 피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얘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세이브 할 거냐? 당연히 세이브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태그가 바로 게임 객체에서 설정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게 돼요. 그때는 전체 선택하고 태그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면 모든 프리팹 게임 객체의 태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게임을 테스트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봐서 하나씩 통과를 하면서 카운트가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어, 박스가, 통과는 되는데, 점수가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스크립트상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플레이를 다시 끄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컨트롤러를 열었을 때,
볼 객체, 그리고 카운트 텍스트, 여기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고, 피크, PICK로 되어 있습니다. 테크가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플레이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뭐 코드나 이런 것들이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스크립트를 열어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피크라는 거 들어가 있고, 됐고, 카운터 텍스트, 그다음에 카운트 값이 투기가 여기서 set 여기 그 스타트 메소드에 가보면 카운트 값을 주지 않았네요. 그래서 요 스타트 메소드 안에 26번 줄이에요. 저는 그 26번 줄 카운트 변수의 앞에 주석 처리한 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 그런 다음에 다시 취사시켜주고 에디터 모드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온 다음에 플레이를 다시 해보고 정상적으로 점수가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특별한 에러가 없는데 지금 한번 이 setCount 텍스트에 가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출력을 할 때는 debug.log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내가 출력하는 값은 이 카운트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를게요. 지금 얘가 카운트 0, 카운트 1, 이 부분에서 디버그를 지금, 콘솔 창을 보니까 숫자가 0에서 계속 바뀌어지지 않네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이 게임 객체 전뭐 프리백 객체인 태그도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박스로 바꿔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씬 선택하고 컨트롤 S 눌러주면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점수가 우리가 또 하나 수정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경우는 태그를 지금 변경을 했으니까 자, if 문장 여기 on 트리거 엔터에 가서 if 문장 안에 compare 태그 이름이 pick가 아니라 박스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컨트롤 S.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또 미싱 했던 게 있네요. 점수가 하나씩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63번 줄에 보면 슬래시 두 개로 해서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되어지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점수가 하나씩 계속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컨트롤 S 눌러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점수가 카운트가 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그죠? 하나만 통과시켜서 점수가 바뀌어지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자,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하고 뭔가 완성된 그 스크립트 컴포넌트에서 주석 처리를 해놓은 부분에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설명을 드렸을 때 count라는 변수는 점수 0에서 1, 2, 즉 볼을 움직여서 피크박스를 통과하면 그 박스를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시키면서 카운트 1, 그리고 두 번째 박스를 픽업하면 카운트 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변수가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이 처음에는 0이었다가 박스를 하나를 픽업하면 1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박스를 픽업하면 2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볼 객체가 픽업 객체를 통과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카운트라는 변수가 하나씩 증가되어야지 되는 그런 코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 주석 처리된 부분, 거기서 변수, 카운트 변수에 된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제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점수가 증가되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뭔가 의도치 않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네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가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한번 주석 처리를 해보고 그리고 디버그, 즉 콘솔 창에 로그를 출력을 해서 내가 이 값이 정확하게 맞는지, 정확하게 이 코드가 과정이 실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디버깅 할 수 있는 창이 콘솔 창입니다. 그리고 코드에서는 콘솔 창에 로그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는 debug.log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debug.log를 사용할 때에는 코드를 잠깐 다시 보면 이와 같이 debug.log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변수 또는 내가 로그창, 콘솔창에 로그를 출력시킬 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난 3회차 강의에 이어서 그 박스 객체를 볼이 통과하면서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카운트 0, 카운트 1 이렇게 점수가 증가되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